안녕하세요.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오늘 장중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시장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부터가 아주 눈길을 끄는데요. 지수는 대장주가 지킨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꽤 큰데 결국은 이 대장주들이 중심을 잡아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이 리포트가 단순히 시장 상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지금 시장의 성격 자체가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딱 짚어내고 있어요. 아, 성격 자체가요?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뜬구름 잡던 시대의 종말, 그리고 펀더멘털 강세장의 본격적인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펀더멘털 강세장이라 표현이 귀에 쑥 들어오는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더 이상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나 반짝하는 테마를 좇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포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 즉 실적이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기업으로만 스마트머니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리포트가 바로 그 흐름을 주도하는 4개의 섹터, 이른바 사각편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각편대요? 흥미롭네요. 바로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우주. 오늘 이 네 분야를 좀 깊게 파고들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편대, 바이오 섹터부터 한번 열어보죠. 리포트가 가장 먼저 주목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이 하루 만에 6% 넘게 오르면서 240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240일 신고가라는 게 거의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이란 뜻인데 이런 초대형주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네네. 시장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쪽으로 강하게 쏠리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상승 배경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오공장 수주 모멘텀 이런 걸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호재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유독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반응이 나온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급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포트가 언급한 CDMO라는 키워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CDMO요. 전문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CDMO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왜 리포트에선 이걸 숫자가 찍힌다고 표현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약 개발 기업은요, 약 하나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약간 고위험 고수익 구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죠. 반면에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은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약 생산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뭐랄까 공장 사업에 가깝습니다. 아, 공장이요? 네, 약이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리스크는 제약사가 지는 거고 CDMO는 계약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산만 해주면 수익이 딱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꿈보다는 계약서와 생산량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이름은 같아도 사업 모델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하나는 홈런을 노리는 타자, 다른 하나는 꾸준히 안타를 치는 타자, 뭐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CDMO 기업보다는 정말 꿈 하나만 가진 작은 바이오 벤처에 돈이 막 몰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대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걸 보면 시장도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확실한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이 어른이 됐다,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시장을 바치는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한국 증시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버팀목이죠. SK하이닉스가 3.64% 상승하면서 역시 240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SK하이닉스를 코스피 지수 4,500선의 하단을 지지하는 핵심 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핵심 축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리포트에서 언급된 키워드가 엔비디아향 HBM4 수요랑 외국인 수급인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건 단순히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볼 게 아니고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 트렌드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해야 합니다. 아, 독점적인 위치. 특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이 AI 반도체의 주도권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게 리포트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앞선 두 섹터와는 또 다른 역동성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로봇과 자동차,
현대위아입니다. 네, 오늘 장중의 8% 급등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전날에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가 급등하고 오늘은 현대위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맞아요. 마치 그룹주 전체가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하하, 네, 잘 훈련된 개주팀 같죠. 여기서 전문가님께서 주목하시는 키워드는 뭔가요? 저는 단연 밸류체인 전반의 리레이팅입니다. 리레이팅, 그러니까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미래차 전략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잖아요. 왜 시장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위아의 가치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재평가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전략 발표가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청사진, 즉 말의 단계였다면 네. 이번 조지아 공장 계획은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설비 투자, 즉 돈이 집행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시장은 더 이상 말을 믿지 않아요. 실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현대위아는 그룹의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직접적으로 부품이랑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발주와 매출로 바뀌는 그 변곡점에 시장에 반응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모회사인 현대차의 후광 효과가 아니라 현대위아 자체의 역할이 미래 산업에서 훨씬 중요해졌다는 걸 시장이 드디어 인정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라는 게 얼마나 실체적인 현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이 남았습니다. 우주항공 섹션인데요. 한국항공우주 KAI가 주인공입니다. 3.89%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솔직히 저는 그냥 방산주로만 생각했는데 리포트에서는 우주 섹터의 최선호주로 꼽네요. 이건 시장의 관점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제가 KI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하하,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이 더 넓어진 거고 그 덕분에 우리가 KAI의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된 거죠. 리포트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다른 중소형 우주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KAI는 묵직한 상승을 보였다고 표현합니다. 묵직한 상승이요? 그 묵직함의 비밀은 뭔가요? KAI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나요? 네, 첫 번째 엔진은 리포트에서도 강조한 정부 정책, 프로젝트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 우주항공청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차세대 발사체 같은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중심에는 KAI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 이게 첫 번째 엔진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던 기존의 방산 수출 실적이라는 아주 튼튼한 펀더멘털입니다. 우주라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더해서 당장 해외에서 전투기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하고 현재의 확실한 실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주들처럼 주가가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우주 시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재무제표가 좀 불안한 작은 기업에 큰 돈을 넣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KAI는 그런 기관들에게 우주 시대에 투자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명분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 섹터 최선호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분석한 사각편대의 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집스, 반도체의 SK하이닉스, 로봇의 현대위아, 그리고 우주의 KI까지. 각기 다른 산업인데도 공통점이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결국 시장의 메시지는 리포트 표현처럼 실체가 있는 놈만 간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스토리보다는 튼튼한 재무제표, 그리고 명확한 성장 동력이 시장의 선택을 받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 후반부에 제시된 5호장 전략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 분석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담고 있어서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 리포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첫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 압축입니다. 변동성 큰 중소형 테마주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4개의 대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시키라는 주문이네요. 네, 이것저것 다 사기보다는 확실한 선수 몇 명에게 집중하라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위아 주목입니다.
네, 주도주 중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면서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 눌림목 매수. 네, 주가가 상승하다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을 때를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건강한 조정을 거칠 때가 좋은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전술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테마주를 뒤늦게 따라 사는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네요. 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 리포트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누구나 위험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시죠? 지금처럼 시장의 모든 에너지와 자금이 이미 검증된 소수의 대장주에게만 집중될 때 혹시 우리는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가진 수많은 미래의 대장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모두가 현재의 1등에게만 환호할 때 미래의 1등은 지금 어딘가에서 외면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업들 속에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주도주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분석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